초중고생에게 10만 원씩 일단 주기로 한 거죠. 이 부분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은 왜 빠져 있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충분히 논의 수기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예. 꼭 문제가 터지고 한 칸씩 대응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해. 예.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수가 없어. 보수 쪽에서는 스텝이 꼬이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꼬였다고 생각지 않는 게 가장 비판을 받아야 될 건 이번에 충북도뿐만 아니라 충북도의회도 예.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시정 킬러에서 이제 박문희 킬러로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이요. 요새 지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식 명칭은 교육회복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혹은 또 뭐 재난지원,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써 있는 언론도 많이 있던데 네. 초중고생에게 10만 원씩 일단 주기로 한 거죠.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을 지나면 네. 여쭤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에게 일단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교육재난지원금이 뭐길래입니다. 저희 어머니 표현상으로는요, 한 앞에 10만 원 썩?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앞에 10만 원 썩 주는겨?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초등고생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던 이 부분, 그래서 상황 정리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 작년에 일부 받으셨을 거예요. 작년에 충북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예. 그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 급식비가 좀 남았잖아요. 그 남은 예산으로 학생 1인당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의 농산물 꾸러미를 주었거든요. 아, 농산물 그렇죠. 그걸 대부분이 기억나네요. 받으셨을 건데 예. 올해도 코로나 재난이 계속되니까 몇몇 교육청에서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결정을 됐는데 예, 예. 충북도 교육청도 이에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도의회에 170억 상당의 예산안을 제출을 했어요. 추가 경정 예산안이죠. 예. 이에 대해서 뭐 일부 교육단체 등에서 지급 대상이 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은 왜 빠져 있냐, 이들한테도 지급해야지 맞지 않냐거나, 또는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농산물 꾸러미나 교육자재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때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되었죠. 형평성 논란도 있고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있고,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선불 카드로 10만 원을 충전을 해서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급하는 걸로. 초중고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일단 상황이 돼 있는 거고, 네. 유치원은 지급하려다가 빠진 네. 지금 빠진 상황인 거고. 상황이죠. 처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치원 줄 수도 있지 어린이집 하면서 막, 그러면 그 어린이집 아래는 또 영유아도 있고 더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을 해주면, 아니 기술 교육하는 학교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네. 어디까지 줘야 되는 거야 막 그랬는데요. 이름이 요새는 어린이집이어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7세 아이까지 다 교육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같은 연령의 아동들이 누구는 어린이집에 가고 누구는 유치원에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네. 유치원에 만약에 간 아이는 지원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집이라고 명명된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대상이 안 된다. 이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야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본래 그 추가 예산 일부 도교육청에서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충북도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생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잘 처음에. 그게 원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 충북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의하면은 초, 중, 고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원생에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예산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예산까지 같이 도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게 도의회에서 걸렸던 거예요. 도교육청이 아니라 아하. 유치원생일 때 지급 문제는 아하. 도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치원생일 때 지급하면 어린이집 원생일 때도 지급해야 되지 않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동을 걸면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생이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도교육청은 원래부터 유치원생을 포함을 시켰던 거죠. 요 형평성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만하죠. 특히나
아니 그 나이 차이로 이걸 참 커트라인처럼 자르는 건데 뭐 빠른 또 일은 몇 년생 막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선 농담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유아까지 지급될 겁니다. 아, 그래요? 될 거다. 왜 그렇게 보느냐? 예. 유치원생이 충북에 약 15,000명이에요. 예. 영유아는 41,000명, 집에서 돌보는 영유아까지 하면은 16,000명. 그러면 오. 약 57,000명쯤 되잖아요. 예. 훨씬 많은. 선거 표 계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결론은 형평을 맞출 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 네.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거 예를 들어서 한 달 차이, 한 달 차이로 잘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서요. 예. 아. 그리고 예산 문제에서 결국은 영유아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약 57억 정도가 더 추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 자 이거 전체로 할 때 170억 예산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요새 이제 10월 달이면 정원 생명 축제 뭐 이런 것들 쭉 있었는데 예, 거의 이제 오프라인 축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빗대서 본다 그러면 이거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이게 여러 번 주는 게 아니라 일회성 네. 지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조례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 예. 어쨌든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는 조례에 포함이 돼 있어요. 지원에 저기가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교육 지원의 주체가 그 아래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뭐 영유아 이런 저기는 지자체에서 이게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 정부도 보시면은 예. 초중고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대학은 고등교육법 그 이상 그리고 초중고까지는 교육부 관할로 돼 있거든요. 그래 교육부, 교육청 예. 이렇게 이제 일원화돼 있는 게 있죠. 아하,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유아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네네. 그러면 이걸 다시 지방단으로 내려오면 예. 초중고는 교육청,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교육청. 예.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경계선상에서 나눔 교육에 대한 그 조례 이런 것들을 보면 예. 그 부분은 교육청 관할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영유아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묘하게 그 교집합 부분에 이 영유아가 같이 있는데 예. 그래서 조례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서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책임성 영역, 특히 돈까지 예. 예산까지 결부되다 보면 서로 또 미루기 좋은 아주 영역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예를 들어 충북에 조례로 도의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저는- 확실히 할 수 있겠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예. 도교육청은 사실상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원래 유치원까지도 해당 조례에 유치원까지도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원까지 포함시켜서 그것을 올렸던 거거든요. 어린이집 원생이거나 아니면 가정보육하는 영유아들 문제는 도교육청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법에 의해서 이건 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급하라거나 지급하려고 하는 자체가 월권행위고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그럴 때 이것을 해결할 단체는 충북도나 예. 충북도의회거든요. 사실은 도의회. 비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충북도나 충북도의회가 받아야 되는 거지. 사실상 도교육청에서는 처음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저기는 포함을 안 했었어요. 유치원은. 예. 근데 대부분 그랬는데 충북도 교육청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유치원생까지 포함을 시켰던 거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도교육청이 아니라 충북도하고 충북도 의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유치원까지 끌어안으려고 했다. 네, 다른 네. 화살을 맞으려면 네. 도나 의회가 맞아야 된다는 네, 말씀인데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실제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수계 의원 같은 경우도 6가지 각종 그 필요성을 들어서 이제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언론 보도에 제가 보다가 빵 터진 게 취지를 설명하면서 네. 인구 구조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 네. 마지막이 중요해요. 좀 커집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치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한반도 정세 변화랑도 관련이 있는 거. 이게 어린이들이 잘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보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세 변화. 정확한 지적해 주셨어요. 정말로 이걸 도의회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어떤 이런 교통 정리를 하기 위한 조례를 명확히 해놨다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문제 없었죠. 없죠. 네. 영유아로 내려가 보면 이게 이제 정쟁으로 지금 번져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옥규 도의원이 이제 이걸 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죠. 예. 근데 이옥규 의원은 이걸 소관하는 도에서 상임위는 보건복지 이란 말이에요. 아하. 예. 근데 이옥규 의원은 다른 상임위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는 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세요. 오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해서 안 됐다. 하니까 마치 내막은 제가 잘 모르지만 마치 국민의힘의 의원이 나서서 이걸 발의하니까 마치 민주당에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안 받은 것처럼 이제 정쟁화돼 버린 거죠. 그런 부분이 또 있으시구나. 어쨌든 결과는 그러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는 나은 거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사실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 아쉽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교육위원이라고 따로 있었잖아요. 예. 따로 선거도 했고. 맞아요, 그렇죠. 뽑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 도의원을 그냥 뽑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 뭐 최경천 의원께서 이제 이렇게 그 교육 출신으로 교육을 관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위원회에 배치가 돼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적으로 교육청과 어차피 예산 문제 이런 거를 계속 도의회에서 감시 감독을 다 하고 하는 거니까 예. 사전적으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충분히 논의 수기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예. 꼭 문제가 터지고 한 칸씩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부산이나 울산, 인천 이런 데가 다 영유아까지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유치원까지는 기본으로 했고 그래요? 어느 시도는 또 30만 원씩 준단 말이죠. 경상북도요. 네네. 오, 그래서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 한 칸 유치원을 할까 말까 또 하다가 이제 그 반응을 봐서 또 영유아를 할까 말까 아하. 이런 게 좀 아쉽죠. 어차피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 사전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두 분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해요. 교육재난지원금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이제는 하다 애들한테까지 돈을 갖다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코로나 팬데믹 문제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지원이 되고 생겨났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아니 필요하지. 애들도 좀 어려웠었는데 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건 조금 아닐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준대 그럼 그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요. 찬반 부분에 대해서 지급 자체에 대해서. 네, 지급 자체 찬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편의상 교수님께서는 찬성 저는 쪽? 찬성합니다. 원래도 찬성? 네네. 편의상이 아니라 네네. 진짜로? 네네. 그럼 제가 반대해야 돼요. 아니 대부분은 시청자를 이런 문제, 대신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퓰리즘 문제나 제기하면서 보수 쪽에서 반대를 하고 네. 진보 쪽에서 찬성. 좋아요. 바뀌었어요? 서로 입장을 바꿔도 이런 토론도 좋아요. 네. 좋아요. 어쨌든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네. 자체에 대해서 찬성 측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린이들 지금 많은 시도들이 뭘 했냐면 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을 못 먹거나 안 먹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카드로 학생 그 카드로 넣어줘서 심지어 편의점에서 문방구까지 살 수 있게 뭐 여기까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다른 예, 시도들도. 예. 이런 것들하고 다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고 하면서 전략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물론 인건비가 대부분이니까 선생님들 뭐 급여를 안 주거나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위 하드웨어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은 많이 전략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영상, 기자재 이런 쪽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학교에 오지 않음으로 생기는 전략되는 부분 있죠. 또 있을 그다음에 수 있죠. 각종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나 이런 데서 행사, 또 예. 줄여드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이왕 이 논의가 나왔다 그러면 영유아까지 다 주는 게 맞다. 맞다. 예, 애초부터. 반대 측 입장. 진보나 민주당 쪽을 제대로 잘 배변해 주시네요. 그래요? 평가를 해보니까 좋아요? 제가 일부 보수 쪽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일부 보수 쪽 인사들이나 단체들에서 이제 이렇게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표명은 못하지만 대체로 이제 세 가지 이유인데 이 포퓰리즘적으로 이게 나중에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과연 10만 원씩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마침 내년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심행정 이렇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선심행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비판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 그 아까 이제 포퓰리즘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산 차이가 이제 크지 않고 57억 정도가 추가로 되고 뭐 이런 거라서 됩니다라고 농담 드렸는데 예. 실제 그런 포퓰리즘적 요소가 전국에 걸쳐 다 있고 아마 그 유혹이 굉장히 클 건데, 근데 이 지난번에 이제 보편적 지급 논쟁과 같이 맞물려서 그 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예. 이건 될 수밖에 없을 될 겁니다. 수밖에 아니 뭐 없다. 아하. 신 교수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진보 쪽의 포퓰리즘 얘기지만 저는 보수 쪽이나 국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래 그 보수 쪽은 이러한 지급, 보편적인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원래 보수의 정통 보수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해. 예.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수가 없어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야 보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 뭐냐니까는 예. 지급 대상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려는데 예. 거꾸로가 됐어. 지급 대상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말을 해놓고 보니까는 어린이집하고
가정 보육 영유아까지 포함돼서 오히려 지급 대상이 확대돼서 보수 쪽에 의해서 오히려 스텝이 꼬이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 확대되는 이런 포퓰리즘은 양쪽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할 때 명확히 선을 긋죠. 어느 게 옳으냐 할 때 선별 지급이 맞다.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보편 지급으로 갔고 국민 여론의 대다수도 보편 지급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편 지급이 아니었다. 거기서 선별 지급으로 나왔다. 한다면 연속선상에서 이런 것도 선별 지급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당 논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국민들 먹고 사는 거 이렇게 힘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건들지 말자. 기왕이면 다 이렇게 하자.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매번 민주당 정부 여당의 한 말이 있어요. 교육에 관해서는 아끼지 말아라. 그 고묻은 돈 이런 것들 갖고 싸우지 말아라를 많이 주창했어요. 지금 왜 교육에 대해서 아끼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거 교육 이번에 교육 회복 지원금 문제는 보편이나 선별 문제의 그 중간에 껴 있는 문제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본래 이제 무상급식이 축소되고 학교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그 피해를 원래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잖아요. 학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원래대로 돌려준다. 선별적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이 취소되고 하면서 집에서 그 학부모들의 비용이 늘었잖아요. 늘었죠. 통신비도 늘고 자가에서 급식하다 보니까 비용도 늘었잖아요. 그런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보편과 선별 사이 중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엄밀히 보면 학교에 대한 예산은 책정돼 있던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그게 이제 정상적 교육이 됐더라 그러면 그대로 다 쓰여졌을 것인데. 수혜자한테 갔겠죠. 예, 그렇죠. 갔을 텐데 이제 코로나라는 특이 사항으로 특수 상황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얼마가 전략됐는지 제가 아직 수치는 못 봤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소위 이제 항목에 전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선불 카드로 하느냐? 또 일부에서 이제 영유아에 대해서는 기자재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또 아니다. 왜냐하면 기자재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불 카드로 해서 본인이 선택권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문방구라든지 뭐 책을 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범위는 정해야 되겠지만 기왕 돈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말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손자 손녀 용돈 주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애들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저기를 예를 들어 학용품을 일괄적으로 사서 줬다. 근데 이건 나한테는 필요가 없거나 수 있고. 나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보수나 국힘 빼고라도 보수 단체에서 보수 인사들이 좀 스텝이 꼬였다고 그랬잖아요. 지급 방식에서도 스텝이 꼬이는 거야. 도교육청에서나 도의회에서는 현금이나 선불카드를 주기를 제안하는데 사실 보수 밀터 프린드만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현금으로 주라는 거예요. 개인에 처분의 자유를 개인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주라는 건데 오히려 보수 단체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 꾸러미로 주거나 교육 자재로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일부 교육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주지 말고 학교 환경 개선을 시키도록 학교에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수 교육단체에서 말하는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뭐냐면 지금 주는 게 긴급해서 주는 거거든. 보상해서 주는 거거든. 긴급 원칙도 안 맞고 보상 원칙도 안 맞아. 이거는 옛날에 이재용 지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긴급 재난지원금 가지고 그거 주지 말고 우주항공산업이나 4차 산업 육성하는 데 지원하자. 이게 긴급한 거야? 그때 이게 얘기하셨던 보상이야? 적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잘 지적하셨어요. 보수 쪽에서 이게 스텝이 지급 대상서부터 지급 방식까지 다 스텝이 좀 꼬이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꼬였다고 생각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에서 선별해서 핀셋으로 지급하는 것들로 쭉 일관되게 왔다면 그게 맞는데 그게 이제 아닌 걸로 이미 다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위에서부터 다 왔잖아요. 지금까지 5차까지 막 이렇게 오면서 왔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부분에 스텝이 꼬여서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밀턴 프리드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저 힘들어진 분 계신데 큰일 날 수 있는데 이게 짤로 만들어가지고 저 인터넷에 막 이거 딱 잘라가지고 여기만 딱 잘라서 큰일 날 수 있는. 교육재난지원금 납입 효과 어디까지 가나?
입니다. 이거 사실은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이 단어를 딱 꺼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내년 교육감 선거 때문에 하필이면 왜 현금성 이게 선심성 금품 살포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교육감 후보 경쟁자로 예상되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경쟁 정당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이것이 내년 선거를 위한 진짜 포퓰리스트성 정책,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드러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가장 가슴 속에 이제 가장 근저에 있는 불안감,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그런 점일 것 같아요. 나비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나비 효과가 이 정도 되면 지금 이제 2년여가 지속돼 왔잖아요. 1년 한 10개월 온 건데 코로나가. 네. 그럼 이쯤 되면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이 뿌려지는 거에 대한 경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나올 쯤이 됐는데 지금이면? 예, 제가 찾아봐도 추상적인 추산은 있고요. 대체로 얼마 정도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아하, 예. 뭐 그런 정도의 그냥 추산이죠. 그야말로 이런 것만 있고 어느 정도 계산된 그 통계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와서 그건 아쉬움인데 그게 나온다면 이런 논쟁이 이제 좀 쉽게 정리가 되겠죠. 아하, 예. 그래서 나비 효과에 대한 그게 좀 쉽게 예. 어디까지 번지고 어떻게 될 건가 계산일 텐데 아쉬움은 있고 이제 이 건으로 인해서 예. 지금 교육감에 도전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참 난감해졌습니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보면 준다 그래서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남들도 다 받는다 그러는데 나만 못 받는다 이러면 열받지만 다 준다 그러면 또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 이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게 주적 소위 말하는 선거에서 어떤 경쟁자 상대방과의 주적 개념으로 딱 뭐가 이렇게 벽이 서는 예. 날이 서는 예. 이런 이슈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정말 자기 소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 뭐 재정상 뭐가 안 되고 포퓰리 뭐가 안 되고 빡 하기가 정말 어려운. 우리 그래서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나비 효과 결과가 좀 나오고 연구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데 그거 나와봐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게 검은 나비요, 흰 나비요. 그것부터 싸울 거예요. 검은 나비든 흰 나비든 표만 잘 긁으면 된다. 뭐 이런 포퓰리즘이. 야, 그렇구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게 또 정치적 상황, 또 선거 얘기까지 또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기는 해서 썩 그렇게 또 반갑지는 않은 부분도 좀 있고요. 무상급식 얘기를 도교육청과 도가 옥신각신 했을 때도 우리 굉장히 안타깝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도와 도교육청이 좀 입장이 달라서요. 사실은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육 지원의 주체가 초중고 유치원은 교육청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라고 한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상급식 말씀하셨지만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작년에 교육과 관련된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 빼고도 재난지원금 문제 자체에서도 충북도하고 청주시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도 똑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도나 청주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예 무대응 이렇게 아하. 일관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가장 비판을 받아야 될 건 충북도의회 같아요. 도의회.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나서서 충북도를 설득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 본인들도 일부 의원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저기 때도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본인들이 나서서 충북도를 설득하거나 청주시를 설득했어야 되는데 충북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죠? 오히려 어린이집과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유치원을 빼라. 아하. 이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서 가장 비판을 받아야 될 건 이번에 충북도뿐만 아니라 충북도의회도 예.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시종 킬러에서 이제 박문희 킬러로 지금 정확한 지적이세요. 뭐냐면 이제 도의회에 보면은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예. 사무처장님도 있고 네. 충분히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각자의 전문 영역의 부분을 조율하고 맞추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해서 통일된 목소리로 딱 결과를 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쉬운 부분이죠. 도의회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화살이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또 먼저 쐈어야 돼. 먼저 쐈어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예. 유치원 3법이 있고 영유아법이 있고 막 있잖아요. 예. 보육법이 있고 그 유치원 3법 할 때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막 그 난리치듯이 해서 이제 통과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예. 많은 정치인들이 여실히 느꼈던 거 있잖아요. 유치원 연합회 힘이 굉장히 세구나. 강하다. 또 이 어린이집 그 연합회도 굉장히 세구나. 모 전 의원님 생각나네. 그리고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는 혹은 뭐 지원자가 좋은 쪽으로 뭐 방법이 혹시 있을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좀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고는 해안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충북도하고 충북도 교육청이 충북도 의회의 중재하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지원 대상 문제를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저도 현금이나 선불카드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개인한테 처분의 자유를 주고, 개인한테 처분의 자유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다 협의를 잘해서 지원 대상자를 다 확대를 지원 하자. 방식도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죠.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3차 추경까지 이렇게 제안해서 하고 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170억, 그다음에 57억, 예. 전체적으로 교육청 약 2조 5천억 예산, 뭐 도에서 한 7조 본 예산, 뭐 이런 예. 규모랑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제 돈의 문제로 서로 핑퐁을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 방법, 예. 저도 현금과 선불카드 단 그 사용 목적은 제한을 해야 되겠죠. 아하. 어린이들에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맞는 그 용도를 지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PC방은 안 돼. 거의 중요한 데인데. 뭐 게임 기계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되겠지. 요즘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 예. 근데 이 기자재 이런 걸로 또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지금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런 하는 거에 보면 그러한 비리들이 기존에 또 있잖아요. 그럼 특정 업체한테 몰아서 또 기자재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이런 되니까. 중요한 것도 예.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택권, 자율권, 아까 밀턴 프리드만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그렇게 예. 주고 하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해 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충북도 교육청이나 김병훈 교육감 얘기 나올 때 보면 항상 반대가 사방팔방이 반대일 것 같아요. 뭐 보수 쪽에서야 진보 교육감이다라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진보 예. 교육감이라고 반대하고, 민주당 뭐 도의회나 도에서는 우리 당 소속 아니니까 안 도와줘라고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는 뭐 이런지 모르지만 광고 안 준다고 그러고, 경쟁자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지. 너무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아니면 너무 상업적으로 이익적으로만 너무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훈 교육감의 정책이거나 아니거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열린 마음, 예. 중립적인 마음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예. 반대를 위한 반대, 뭐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좀 열린 마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교육청 로고까지 저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 이 교육청 로고는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끌어안고 있는데 왜? 아니, 대단해, 사실 대단해. 지역에서는 교육감도 정치를 사실 하기도 하는데 네, 꼭 교육감에게만 열린 마음을 다 반대니까 나만이라도 뭐 김정은 지지해줘. 교육감님에게만 열린 마음을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준비가 되셨네? 3개 줬다 4개 주면 좋아하죠 뭐. 근데 4개 줬다 3개 주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예. 지금 뭐 진짜 어린이들 거꾸로 아닌가요? 예? 3개 줬다가 4개 주면 네 개 좋아하는 주면 거죠. 아니 네 개 줬다가 4개 줬다가 3개 준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죠. 싫어하고. 조선무사가 아니 지금 말씀 중인데 왜 다시. 그러세요? 행복 씨앗 교육이라며요.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에서 어른들의 또 어떤 기성 세대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예. 진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예. 다 형평에 맞게 공정, 아. 그렇게 중요시하는 공정의 가치에 맞게 예. 잘 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삼모사? 만화 잘 그리셨어요. 모삼이라고 그럴까? 조삼모사?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